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구를 구할 녹색 에너지, 이 모든 것의 운명을 꽉 쥐고 있는 자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배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또 앞으로 대세가 될 전기차, 그리고 저 멀리서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풍력 터빈까지요.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어떤 공통된 마법의 재료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정답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희귀한 흙인가 싶지만 사실은 17개의 금속 원소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 좀 생소한 이름의 원소들이 알고 보면 현대 기술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숨은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히토류라는 게 왜 이렇게 특별하고 왜 대체가 안 되는 건지 그 마법 같은 능력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선명한 붉은색, 이게 바로 유로피움이라는 히토류 원소 덕분이에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빠진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이런 생생한 색을 아예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양은 진짜 적은데 그 효과는 절대적인 거죠. 히토류의 또 다른 마법은 바로 힘입니다. 강력한 자석의 힘이요. 특히 네오디뮴이라는 걸 철에 딱 섞어서 만든 자석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기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옛날 자석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아니,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똑같은 크기인데도 일반 자석보다 힘이 무려 10배나 더 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자석은 원자 배열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어서 힘이 약했는데 네오디뮴이 딱 들어가면 이 원자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착 정렬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죠. 바로 이 작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아질 수 있었던 거, 작은 이어폰이나 스피커에서 빵빵한 사운드가 나오는 거, 다 이거 덕분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성능 전기차 모터나 저 거대한 풍력 터빈의 심장 같은 역할도 바로 이 자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자원을 만약에 딱 한 나라가 전부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지정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히토류 생산의 무려 97%를 중국이 혼자 다 차지했어요. 이건 거의 완벽한 독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는 것도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도 전부 중국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점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때부터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아주 장기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키워온 국가 전략이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죠. 어떻게 힘의 추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80년대만 해도 미국이 세계 1위 생산국이었어요. 그런데 1995년 미국의 GM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비들이 가진 핵심 자석 기술을 중국에 덜컥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2002년에는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광산마저 문을 닫으면서 게임은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중국은 이 독점적인 힘을 제대로 보여주죠. 일본과의 분쟁에서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면서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아니,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싼 값의 히토류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아주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비밀 병기는 사실 환경 비용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이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포기한 그 방식을 중국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죠. 애초에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오염을 유발하는 작업이에요. 왜냐면 17개나 되는 원소들이 서로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독성 화학 물질이랑 산성 폐수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히토류 딱 1톤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랑 1.4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요.
중금속, 방사성 물질, 이런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자연에 버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끔찍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 바오타오라는 곳인데요. 히토류를 정제하고 남은 폐기물을 버려서 생긴 거대한 독극물 호수예요. 이 호수 때문에 주변 땅의 방사능 수치가 36배나 치솟았고 농사도 못 짓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또 그 생산 과정에 끔찍한 환경 비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전 세계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히 광산에서 얼마나 캐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공하는 정제 기술, 핵심적인 특허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전문가들까지. 사실상 공급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가 이제야 정말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문 닫았던 광산을 부랴부랴 다시 열고 아예 히토류가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또 다 사라져버린 전문가들을 다시 키워내려고 하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걸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숙제, 바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와 딱 만나면서 정말 거대한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앞으로 히토류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그리고 풍력터빈,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착한 녹색 기술들이 앞으로 히토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주범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모터랑 풍력터빈 발전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거대한 역설, 즉 패러독스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대로 지구를 가장 심하게 병들게 하는 오염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야심찬 녹색혁명이 결국엔 또 다른 환경 파괴라는 희생위에 세워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서기 시대의 지배자들처럼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자원 지배자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